오늘 강의는 시장과 행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과 행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왔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개 과정을 크게 나눠보면 먼저 시장 실패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었고 이어서 정부 실패와 정부 실패의 치유순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시장과 행정의 전개 과정 중에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일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의의입니다. 시장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유무형의 장소를 말하는데 시장에서의 거래가 경쟁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란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서 완전한 경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고 상품의 질적 차이가 없으며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없어서 거래가 자유로운 가격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전 경쟁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의 참여가 제한되어서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시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하나 또는 소수이거나 상품 간 질적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 선호가 분명한 경우와 혹은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 개별 또는 소수의 경제 주체가 제시하는 일방적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완전 경쟁 시장이든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물은 경쟁과 비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쟁과 비용의 유무에 따라 재화의 성질을 경합성과 비경합성, 그리고 배제성과 비배제성으로 구분합니다. 경합성과 비경합성이란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경합, 즉 경쟁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분류로 타인과 경쟁해서 이겨야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은 경합성, 타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은 비경합성이라고 하고 배제성과 비배제성이란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분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배제성이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재화의 성질에 이어 재화의 종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행정학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합성과 비경합성, 그리고 배제성과 비배제성의 조합에 따라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민간재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재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결합된 재화로 소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과 경합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무료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라는 것이죠. 공공재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할 공, 함께 공, 재물 재자를 써서 공평하게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재화를 뜻하는데 국방, 외교, 치안, 등대, 보건소 무료 진료, 공중파 방송, 일기예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소유하므로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외에도 비분할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비분할성이란 재화를 분할하여 개인별로 사유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재는 누구나 무료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무임승차를 유발하고 정부의 과다 공급이나 과소 공급을 야기한다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화의 종류 두 번째 공유재입니다. 공유재란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결합된 재화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는 있으나 소비를 위해서는 경합해야 하는, 즉 경쟁에서 이겨야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유제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할 공, 있을 유, 재물, 재자를 써서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재화를 뜻하는데 국공립 도서관이나 경기장, 국립공원, 어장, 동식물, 공기, 강, 호수, 지하수 등의 자연자원이 대표적입니다. 공유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재화이므로 누군가 먼저 소비하면 나는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잉 소비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화의 종류 세 번째로 요금제입니다. 요금제란
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결합된 재화로 소비를 위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요금만 지불하면 타인과 경합 없이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유료도로, 통신, 유선 TV, 전기, 가스 등이 대표적인데 요금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주로 정부나 공기업 등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서 한산한 유료도로와 막히는 유료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냥 유료도로 또는 한산은 유료도로라고 하면 도로 사용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배제성이 있고 한산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결합된 요금제 또는 유료제가 되지만 만약 유료도로이기는 한데 막히는 유료도로라는 조건이 붙으면 도로 사용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배제성이 있고 길이 막혀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경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히는 유료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어서 민간제 또는 사적제가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료도로 또는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서 비배제성이 있고 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경합성이 있으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결합된 공공재가 됩니다. 반면 막히는 무료도로는 도로 사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비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막히는 무료도로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결합된 공유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재입니다. 민간재란 배제성과 경합성이 결합된 재화로 비용을 지불하고 경쟁해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물건 구매나 호텔, 의료 등의 이용, 고등교육 등이 대표적인 민간재인데 여기서 고등교육이란 대학이나 유학과 같이 의무교육 그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며 의무교육이 공공재라면 고등교육은 민간재에 해당합니다. 민간재와 관련하여 가치재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치재란 민간재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재화를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국민 복지를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문화 등이 대표적인 가치재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과 행정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려워서 시장 실패에 이르게 되는데 시장을 실패에 이르게 하는 원인에는 크게 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불완비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완전성이란 시장에서 재화의 거래가 완전한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수요는 다수이나 공급은 소수인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완비성이란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개설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없는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 공공재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을 합성한 말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1인이면 독점, 소수이면 과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과점이 발생하면 시장 가격을 1인 또는 소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므로 시장 실패에 이르게 되는데 독과점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한 개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아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쟁 없이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를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연 독점은 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진입 장벽이 높다거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전력, 철도, 상수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자연 독점성이 아무리 강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 독점성이 감소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조건이 변해서 자연 독점적인 재화도 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장 실패의 원인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은 완전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데,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독점은 경쟁으로 얻어지는 독점이 아니라 비용 절감으로 얻어지는 독점이므로, 같은 조건에서 다수가 경쟁하여 형성되는 독과점과는 성질이 다른 일종의 자연 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세 번째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란 나의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내가 생각한 비용과 편익이 사회 전체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과는 달라져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그 결과 시장 실패로 이어집니다. 외부 효과는 그 효과의 성질에 따라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구분되는데, 먼저 외부 경제란 생산자의 경제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만큼의 비용이 과소 공급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과수원 경영자와 양봉업자, 전염병 예방 접종자와 비예방 접종자 간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외부 불경제란 생산자의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효과를 말하는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생산자는 이익을 얻으면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의 외부 불경제 활동이 과대 공급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공장의 폐수, 환경오염, 불법 주차 등이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네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유하는 정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의 불균형은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정보가 부족하면 적절하지 못한, 즉 역선택을 하여 시장 실패가 초래됩니다. 중고차 거래나 노동시장, 보험시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생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시장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치유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데, 이를 시장 개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본격화되는데,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이론에는 공유주의 비극, 치킨 게임, 죄수의 딜레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공유주의 비극이란, 공유주를 시장에 방치하면 공유지가 황폐화되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공유지란 공유재 중의 하나로 공공이 소유하고 다중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나 공유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경합을 해야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유지는 서로 먼저 더 많이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과잉 소비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유지와 같은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하딘의 주장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에는 정부 규제와 공유제의 사유화가 대표적인데, 먼저 정부 규제는 피고가 제시한 정부 개입 방법으로 정부가 공유지에 대한 개인의 이기심을 법이나 제도 등으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유제의 사유화는 코즈가 제시한 정부 개입 방법인데, 공유지를 분할하여 개인에게 나눠주고 이를 개인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중에 피고의 방식은 정부 개입의 유형 중에서 그 공적 유인편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이어서 오스트롬이 공동체 구성 운영 방안입니다. 공동체 구성 운영 방안이란 공유지 사용자 간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협약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정부 개입 없이 시장 자율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개입 이론 두 번째로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이론이란 시장의 자유 경쟁은
치킨 게임과 같아서 결국에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치킨 게임은 두 명의 드라이버가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다가 충돌할까봐 겁먹은 어느 일방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보다 먼저 핸들을 돌리면 패배하는 게임인데 치킨 게임에서의 치킨은 겁쟁이라는 뜻이어서 치킨 게임을 담력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치킨 게임에서의 승패는 핸들을 돌리는 시점의 선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늦게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보다 늦게라는 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직 승리만을 위한 그야말로 단순한 선택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킨 게임에서의 시점 선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치킨 게임의 논리입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경쟁은 극단적이고 무모한 행위일 뿐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경쟁은 결국 시장의 실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나 세금 등을 활용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치킨 게임 이론입니다. 시장 개입 이론 세 번째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일지라도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그 근거로 제시한 예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공범을 체포하였으나 물증이 충분하지 못해서 공범들의 자백이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지금의 증거만으로 모두 1년형에 처하고 둘 다 자백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모두 3년형에 처하며 만약 어느 한쪽이 침묵하고 어느 한쪽은 자백할 경우 침묵하는 자는 7년형에 자백하는 자는 석방한다라고 고지하면 죄수들은 둘 다 침묵하여 1년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백하여 3년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수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둘 다 침묵하여 1년형을 받는 것이지만 죄수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백이 되고 그 결과 최선의 결과인 1년형보다 중한 3년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수들은 침묵이 아니라 자백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침묵한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침묵한다라는 보장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수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때로는 최선의 결과도 안겨줄 수 있는 자백인데 그 자백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터커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입니다.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겠으나 그 시장 자율이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 개입의 이론적 근거에 이어 시장 개입의 방법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에는 공적 공급과 공적 유인 그리고 정부 규제가 대표적인데 먼저 공적 공급이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로 공공재와 자연 독점에서 오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개입 방법입니다. 정부가 재화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독점을 방지하고 이로써 적정한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를 직접 공급했었던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오브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공적 유인이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보조금 등과 같이 경제적 요인을 매개체로 삼아 시장의 정상화를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공적 유인에는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그리고 대리 손실의 최소화 등이 대표적인데 먼저 피구세란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 이르도록 의도하는 일종의 교정적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해 유발기업과 같이 생산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자에게 탄소세, 공해세 등의 조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소비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주세, 담배세 등의 조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쓰레기 종량제나 폐기물 부담금 등도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감수하기 위한 피구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유인 두 번째로 피구보조금입니다. 피구세가 외부 불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피구보조금은 외부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 경제 유발자에게 쿠폰이나 현금 등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생산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생산 동료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비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이죠. 이처럼 외부 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의 치유 방법에는 피구세나 피구 보조금 외에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코주의 정리입니다. 코주의 정리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는 정부의 개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만 성립하면 시장 스스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으로 외부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코즈가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하고, 개인 간의 비용이 0이거나 0에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함은 외부 효과의 내용과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비용과 수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생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생활소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비용과 수익을 산정할 수가 있고, 그 산정 결과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나 통역비 등의 거래 비용이 0이거나 0에 가까워야 함은 거래 비용이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코주의 정리에서 정리란 정리 정돈할 때의 정리가 아니라 정할정, 깨달을 리자를 써서, 그러니까 시어론, 즉 원리 또는 법칙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밝혀진 명제를 말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의 정리도 코주의 정리에서의 정리와 같은 법칙, 원리의 뜻입니다. 공적 유인 세 번째로 대리 손실의 최소화입니다. 대리 손실이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리 손실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고용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선호의 불일치, 다시 말해 선호의 간극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호의 간극은 인간이란 합리적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그 외에도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리인의 실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주인은 역선택을 하게 되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역선택이란 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대리인이 감춰진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리인을 잘못 선임함에 따라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는 달리 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난 후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도덕성을 저버리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을 알지 못해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대리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리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시장 실패가 초래됩니다. 대리 손실로 인한 시장 실패는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정부는 정보의 균등화, 인센티브 제공, 세금 운영기관 도입 등의 대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의 정상화를 유인합니다. 대리 손실은 주인 대리인 이론에 기인하는데, 주인 대리인 이론이란 사회적 관계나 계약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보는 이론을 말합니다. 국민과 정부, 환자와 의사, 주주와 전문 경영인, 소비자와 기업 등의 관계가 대표적인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이죠.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행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는 주인이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는 대리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정부 개입의 유형 중 세 번째로 정부 규제와 규제 정치, 그리고 정부 실패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